경영경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외식 산업 부흥을 위한 방향 제언입니다. 발표를 맡은 저는 중앙대학교 경제학부의 3학년 이한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앞에 보여드린 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연구 대상을 소개하고 분석 방안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본론에서는 세 가지의 독립 변수가 외식 산업 부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합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많은 규제들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프로젝트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대상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사업이 효과가 있긴 했지만 주로 매출이 매장 내 식사 비중이 큰 가게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외식 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는 앞에 보이는 사업자의 능력, 모바일 어플의 활성화, 배달의 지출액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여 외식 산업 발전과의 관계를 분석하겠습니다. 영상의 시간 관계상 모든 통계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독립 변수는 데이터 결과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배달의 지출액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중소규모 외식업체 경영자 특성 및 성공 요인이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가설은 H1, 경영자 특성은 경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성공 요인이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설정했습니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다중회귀 분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분석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T값과 P값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영관리 능력의 P값은 0.42로 별 2개로 값의 오른쪽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유의 확률 5%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관리 능력은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 감수 능력도 P값이 0.19로 유의 확률 5%에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0.91로 유의 확률 10%에서 받아들여집니다. 성공 요인과의 관계는 접근의 편의성만 P값이 유의 수준 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이 채택됩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경영자 특성은 경영 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성공 요인 중에서는 접근의 편의성만이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요인들은 관계가 없는데 성공 요인들이 외식업체의 공통적인 성공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 성과에 미칠 정도로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외식업체는 위치를 잘 선정하는 것이 경영 성과를 잘 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독립 변수인 모바일 어플 활성화는 외식 상품 어플리케이션 특성이라는 네 가지 요인을 독립 변수로 두어 가설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이때 H1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음식의 질, 가격, 서비스라는 소비자의 메뉴 선택 속성, 정의 효과를 준다. H2는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이 소비자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준다. H3, 메뉴 선택 속성이 만족도에 정의 효과를 준다입니다. 가설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팁 값을 통해 분석하겠습니다. H1 가설에는 음식의 질에 대해서 이동성만 정의 효과, 가격에 대해서는 유의성만이 정의 효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용이성과 유용성이 정의 효과입니다. H2 가설에서는 만족도에 있어서 용이성, 유용성, 유의성, 이동성 모든 특성들이 정의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H3 가설에서는 모든 특성들이 만족도의 정의 관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배달 산업과의 관계를 설명드리기 앞서 콰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퀘어는 두 불연속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이 분포를 사용하는 목적은 독립성 검정을 통해 두 변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저는 외식 금액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 비중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통계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이때 배급 비중으로 외식 비중과 배달 테이크아웃 비중으로 되어 있어 둘의 지표를 토대로 관계를 검증하겠습니다. 가설 검정 전에 기무가설은 외식 산업의 금액과 배달 및 테이크아웃의 비중의 관계가 없다입니다. 검정 결과 P값이 0.1보다 작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합니다. 외식 산업의 증가가 배달, 테이크아웃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달이 외식 산업의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배달의 증가는 외식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산업이 증가가 주로 매장 내 식사 비중이 큰 업체의 매출에 부호의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거리 두기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받은 요식업체에서 배달 산업의 증가로 인해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입니다. 앞서 계속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했으니 결과의 요약은 넘어가고 시사점에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외식 산업의 부흥을 위해 공급자인 개인의 입장과 정부 및 정책 담당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스스로 경영 능력을 키우고 특히 배달과 어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매장 내에 식사 비중이 높은 가게일수록 배달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마케팅의 능력도 요구됩니다. 정부 및 정책 담당자는 외식 산업의 부흥을 위해 중소규모의 업주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배달, 플랫폼 등의 이용 방법을 교육하거나 거리두기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시 외식 산업도 부흥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제로페이로 제공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세금 감면을 해주는 등 보조금을 부여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프로젝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